네,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섯 번의 강의를 이번은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1, 2, 3, 4, 5차 강의죠. 한 5차의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요새는 이제 서학 개미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국에도 ETF가 많이 출시돼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ETF 레버리지 ETF 3배수, 이제 미국에 이제 2배수, 3배수짜리가 있죠. 이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뭐 그냥 좀 편의상 뭐 10년에 100배 수익 내기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ETF 3배수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연구한 내용들, 또 실제로 뭐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혜와 통찰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요. 제 1강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ETF 3배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특강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제 여러분들 뭐 이 내용은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2013년에 워렌 버핏이 미리 작성해둔 유서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 모르는 뭐 아내, 자녀들을 뭐 혹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한 건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의 90%는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함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해도 돼요. 제가 이제 투자 시장을 쭉 분석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워런 버핏이 한 이 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은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 평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사실 좋은 투자 전략이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뭐 매매 전략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수익률을 늘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 초보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이 조언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버핏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에 투자하라.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중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현재 은행에서는 복리 예금이 사라졌죠. 과거에 뭐 IMF 이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복리 적금이 있었어요. 복리 상품이 있었는데 은행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투자는 복리를 내지 않으면, 제가 뒤에 복리 단위를 설명드릴 텐데, 복리를 내지 않으면 큰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장기 투자는. 근데 이제 복리를 내면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리 수익을 내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복리 수익을 얻으려면. 예를 들면 10년 정도면 상관없는데 30년, 40년, 50년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복리를 내야 되잖아요. 복리는 10년보다 20년, 20년보다 30년, 30년보다 40년, 40년보다 50년, 50년보다 60년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시간이 더 길어져야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복리를 써야 되는데, 복리의 최대 효과를 내려면 복리 효과가 아주 오래 가야 돼요. 50년, 100년 가면 아주 뭐 강력하겠죠. 그래서 길게 갈 수 있는, 복리 효과를 길게 낼 수 있는 시장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버핏의 이 말은. 그게 S&P 500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미국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소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종합주가지수를 봤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 자기가 좀 높은 30년, 40년, 50년 아주 길게 복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어떤 나라냐 했을 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버핏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S&P 500 자체가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졌죠. 이게 분산 투자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도. 그게 이제 두 번째, 분산 투자 들어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복리 효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0%는 채권에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주식과 채권이 90대 10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중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 주식이 수익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권의 평균 수익률하고 주식의 평균 수익률을 나누면 보면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S&P 500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3, 40년 혹은 한 30에서 한 5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S&P 500은 연평균 뭐 예를 들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8% 정도까지가 누적 복리가 나요. 채권은 그렇게 안 나죠. 그러니까 복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데 10년보다 50년이 나고 50년보다 100년이 나는데 그러면 50년, 100년 이상 계속 우상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S&P 500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리를 하는데 평균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죠. 1% 복리보다 2% 평균 수익 복리가 더 크죠. 2%보다 4% 평균 수익 복리가 크죠. 그런 측면에서 채권보다는 주식이 복리의 평균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9대1의 밸런스,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제한한 거예요. 저는요, ETF 3배수라는 것은 이것을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거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ETF 2배수, 3배수, 레버리지 ETF를 쓰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3배수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XL 같은 경우는 S&P 500 이 지수를 500을 3배수 레버리지를 가지고 그대로 추정하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S&P 500이 계속 가는 한 이것도 3배수를 계속 추정하면 감죠.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3배수가 썼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 500으로 50년 동안 예를 들면 50년, 100년 동안 누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S&P 500을 추정하는 3배수 레버리지를 해보면 대략 제 생각에는 10에서 20년 안에 그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리고 초보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사실 2배수, 3배수짜리 ETF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렌 버핏처럼 미국에 상장된. 가능하면 거기도 이제 상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S&P 500을 추정하는 ETF 3배수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약간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P 500을 추정하는 것이 있고 나스닥을 추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을 추정하는 거를 조금 더 밸런스를 6대4나 7대3으로 잡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는 대체적으로 다우지수 전통 주식보다 이 기술주 이 나스닥 부분이 대체적으로 뭐 상승률로 봤을 때 약 50에서 한 80% 정도 훨씬 더 강한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도 지금 더 많이 올랐죠. 코로나19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비교하면 코로나19 이전에 2019 터지기 전고점을 기준으로 했어요. 2020년 3월에 폭락장이 왔잖아요. 그 이전에 2019년 전고점 혹은 뭐 2020년 2월 전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고점보다 현재 한 20% 정도 추가로 올랐는데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올랐어요. 물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다우보다 좀 더 올랐죠. 그렇지만 나스닥이 더 올랐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그 시점에 따라서 다시 S&P 500을 추정하는 거냐 아니면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거냐를 또 밸런스를 조금 더 나누면 좀 더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죠. 아무튼 ETF 3배수는 이 워렌 버핏의 조언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응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ETF 3배수짜리 레버리지 쓰면 ETF의 최대 단점이 침식 효과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에 다시 한번 더 분석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강의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침식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3배수짜리가 10% 올랐다가 다시 10% 떨어지면 그게 동률이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나죠. 그래서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배수짜리 혹은 2배수짜리 ETF 상품들은 단기 투자를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제 많이 이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장기 투자할 때 훨씬 더 폭발적으로 ETF 레버리지 ETF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왜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은 뭐 10년 동안 투자하면 쪽박을 찬다 이런 이제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피하면 ETF 3배수 혹은 2배수 레버리지는 아주 폭발적인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들한테 권해드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쉽게 해서 장단점을 잘 아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ETF, 레버리지 ETF가 그런 침식 효과에서 리스크가 크면 다른 주식은 없냐? 아니에요. 다른 주식도 있어요. 1배수도 침식 효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1배수짜리가 10% 오른 거 올랐다가 다시 10% 떨어지면 1배수짜리도 원금 보존이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3배수는 그걸 그대로 3배로 추정하니까 30% 올랐다가 30% 떨어지니까 침식 효과가 더 크죠. 3배가 나는 거예요. 침식 효과가 1배냐, 2배냐, 3배냐 이 차이지 모든 주식은, 모든 투자 상품은 10% 올랐다 10% 떨어지면 모두 다 침식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단점을 보면 ETF 3배수는 침식 효과가 3배가 나니까 리스크가 크죠. 근데 거꾸로 이게 이제 컵에 물이 들어있죠. 반절이 들어있는데 반절만 남았느냐, 반절밖에 없느냐, 반절이나 남았느냐, 반절밖에 없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점은 거꾸로 3배가 오를 때는 폭발적으로 3배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오를 때는 3배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 장점을 살리는 전략.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ETF, 레버리지 ETF, 2배수나 3배수짜리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느냐 이게 아니라 저는 위험하다는 말은 조금 이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격적 상품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의 장단점을 알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투자 전략 어떻게 쓸 것이냐. 왜? 모든 주식은 천하의 삼성전자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계속 얘기하자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스크가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없어요. 물론 리스크가 좀 더 크냐 적으냐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크든 적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적절하게 장단점을 잘 알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기본 곡선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3배수 ETF를 계속 보유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뭐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기본 곡선만 보여드릴 거니까 이것만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3배수짜리 ETF를 계속 보유하고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10년인데요. 10년 동안 제가 이건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걸 뭐 리얼월드 거를 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해도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특징들을 뽑아서 제가 수익률을 임으로 설정을 하고, 근데 그 임의 설정이라 해도 그냥 막무가내 설정 아닙니다. 평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혹은 뭐 1년, 10년차까지 평균 수익률을 뺀 거예요. 가정을. 그걸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년 정도에 한 103배 정도 나오는 수익 곡선이 이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1배짜리 곡선인데 이건 3배수 ETF를 끝까지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고 특정 시점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특정 시점에 3배수짜리의 최대 리스크, 침식 효과, MDD라고도 하는데요. 최대 낙폭인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을 1배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스크를 벗어나면 다시 3배수로 바꿔서 보유하고 올라가는.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수익률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 두 가지 곡선대로 수익이 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아주 큰 수익은 대체적으로 본격적인 수익은 8년, 9년 차, 10년 차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리 효과예요. 복리 효과는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배수나 혹은 2배수 레버리지 ETF를 작게 쓰면 그 자체도 하루에 뭐 이렇게 뭐 리스크를 해지하거나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 곡선만 뭐 움직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움직이더라, 수익률은 이렇게 난다 라는 거고요. 이것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곡선 중에 이 기본 곡선이 1번과 2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기본 곡선이에요. 3배수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셔야 될. 이 곡선에서 공통점이, 첫 번째 공통점은 10년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은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3배수 ETF를, 레버리지 ETF를 여러분이 보유하시면 한 번은 하락하는 국면이 나와요. 크게.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2, 3년, 8, 9, 10년 차가 크게 상승하면서 기하급수적 상승 곡선을 만들면서 아주 큰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공통적인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ETF 3배수 상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된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부자의 시간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사실 한국의 ETF 3배수 한국의 투자자들이 생소했을 때 저나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 ETF 3배수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투자 스터디 하신 분들도 이제 그런 이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뭐 투자 운영은 안 하고 조언만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 조언도 아니에요. 사실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만 해드리는 건데 그 이전에 이 코로나19 이전에 3배수 상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책을 썼던 내용들을 읽고 기억하신 분들은 이번에 ETF 3배수 상품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을 거예요. 보통 현재 저점 대비 최소 5배에서 섹터에 따라 다르지만 한 8배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600%에서 한 7, 800% 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수익을 이제 그렇게 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좀 많이 익숙해져서 ETF 3배수 레버리지 미국 상품에 많이 투자하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잘 생소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시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SPXL이나 미국 러셀 200 지수를 이제 3배수로 추정하는 이제 TNA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1월 5일부터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3배수로 추정하는 ETF TQQQ,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2월 9일 2010년에 이건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수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수로 추정하는 SOX 같은 경우는 2010년 3월 11일에 이제 거래를 시작했죠. 뭐 참고로 이제 1배수 ETF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1배수 ETF는 그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1993년, 한국은 2002년에 이제 최초 상장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이제 레버리지 ETF죠. 2배수, 3배수짜리. 한국에는 이제 2배수 레버리지는 있지만 이제 아직 3배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히스토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이라는 거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분석하고 제가 연구하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전체를 연구할 때는 100년 넘는 데이터를 다 분석했는데 3배수짜리는 뭐 최초 출시가 뭐 2008년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15년 뭐 이 정도 15년 정도 되나요? 예,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히스토리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2배수든 3배수든 이 레버리지 ETF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있었던 1배수를 오랫동안 시장에서 검증된 예를 들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는 100년 넘게 시장에서 검증됐잖아요. 그 검증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해서 만든 거예요. 연동해서. 물론 이제 세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exactly하게 연동은 아니지만 일단은 추정을 해야 돼요. 그게 상품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면 ETF 3배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더 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이제 그러다가 3배수를 추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품. 그 ETF 예를 들면 S&P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를 파는 회사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한 회사가 아니에요. 여럿이 이제 있어요. 펀드 팔듯이. 근데 어떤 특정 하나가 이게 그 3배수를 그대로 추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문제지. ETF 자체, 3배수 레버리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건 구별하세요. 이거는 개별 주식과 같아요.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도 회사가 문제가 돼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 안에서 움직인다 그런 거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좀 한번 보죠. 자, 이거는 나스닥 지수를 3배수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TQQQ. 이게 2010년 아까 제가 2월 9일에 거래를 시작했다고 했죠. 상장 시작 최초 거래 가격을 이게 이제 물론 액면 분할을 계속 하니까요. 이제 최초 거래 가격이 낮아졌죠. 액면 분할 한 걸 다 포함해서 실제로 현재 관점에서 보면 가격을 보면 0.814달러예요. 1불이 안 되죠. 상장 시장 최초 거래 가격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대폭락 이후에 나온 거죠. 대폭락 이후에 나왔던 것은 그 이후 대폭락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측면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전에는 대폭락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대폭락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건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대폭락은 이제 이번에 2020년에 대폭락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2010년 최초 상장에서 2020년까지 딱 10년이죠. 상장가 기준으로 70배 올랐고요. 2020년 3월에 대폭락을 맞은 코로나19 대폭락 맞으면서 쫙 빠졌죠. 그리고 다시 오를 때 쫙 올랐어요. 근데 얘만 오른 게 아니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냥 3배수로 그대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지금 167배 160배 정도 지금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최초 상장될 때 사셨던 분들은 167배 지금 수익을 낸 겁니다. 167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1배수로 내면 제가 몇십 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배수짜리는 1배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미국의 S&P 500 혹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1배수의 확신이 있으면 3배수를 그대로 추정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르는 것에 3배수 오르기 때문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배수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가지면 3배수를 그대로 1배수로 추정하는 지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폭락 때 MDD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기하는 그 문제도 사실 폭락도 폭락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의 그걸 좀 더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가장 100년에 한두 번 나오는 대폭락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대폭락을 마저도 그냥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1배수보다 수익이 큽니다. 일단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대폭락이 딱 두 번이에요. 하나는 다우지수는 대공황 때 일어난 대폭락, 그리고 나스닥은 2000년 닷컴 버블 때 터진 대폭락. 이것만 아닌 경우에 이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라도 원금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상장 폐지의 위험은 모든 주식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한 3배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갔을 때 상당히 꽤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S&P 500 지수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S&P 500 지수에 90%를 투자하라라고 했는데요. 그 S&P 500 지수를 3배수로 추정해서 10년, 이제 2021년이니까 12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97배입니다. 10년 보유했을 때 60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60배 정도 올랐다가 코로나 대폭락이 왔을 때 쫙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S&P 500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치고 올랐을 때 그대로 3배수로 추정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97.5배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수익을 냅니다. 10년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듯이 자,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해서 움직이는 근거해서 제가 이 두 가지 곡선을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움직이는 두 가지 곡선이다.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봤는데요. 이제 이 효과가 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리 때문에 그래요. 비선형 곡선 기하급수적 증가. 단리는 선형 곡선이 선형적 증가죠. 종합지수를 오랫동안 주식시장 자체가 1배수도 복리 효과해서 기하급수적 증가를 내지만 그거는 좀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3배수는 그걸 좀 더 압축했으니까 복리 효과, 비선형 곡선 기하급수적 증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물론 이제 다른 거는 계속 뒤에 설명드리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배수짜리, 2배수, 3배수 레버리지가 막 유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떠돌거든요.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말이 다 맞는 거, 모든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도 틀린 말도 있고 뭐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중에 떠도는 풍문 중에서 맞는 것과 틀리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맞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틀리는 건지 이것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점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장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100배에서 160배 10년 동안 10년 12년 동안 그리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3배수 2배수 3배수 레버리지의 특징이에요. 특징.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제 올해 안에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바로 안 할 것이다. 사실 당연한 말인데 시장이 참 때로는 좀 우스꽝스러워요. 이거 당연한 말인데 제 보고서를 읽으신 분이나 제 투자 스터디를 들으신 분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알잖아요. 긴축의 단계가 있거든요.
네, 양적 완화하고 축소미 중지하고 잠깐 휴지 가졌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 들어가고 뭐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게 긴축한다니까 금리 인상을 바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그걸 다시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막오 긴축은 일정은 나왔고 기준금리는 빨리 안 하고 늦게 하고 기준금리 내년 말에 날 거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시작은. 네, 그게 나오니까 오늘 뭐 호재가 돼서 시장에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냐면 긴축 기간에는 박스권이나 약한 상승이나 뭐 이런 장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뛰었는데 보통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이 좀 1% 넘게 뛰었고 다우지수는 뭐 0.6, 0.7 뛰었죠. 3배수는 얼마 뛰었는지 아세요? 에너지 ETF 같은 경우는 10% 넘게 뛰었어요. 다우지수가 0.6% 정도 상승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매주, 러셀 200을 추정하는 소매주 같은 경우에도 꽤 높게 뛰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6%, 7% 이상 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 장은 제가 확인 못했지만 이게 3배수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S&P 500 지수 자체 이건 이제 그 1배수짜리 그냥 인덱스입니다. 역시 보시면 알겠죠? 워렌 버핏이 왜 투자를 하라. 40년, 50년, 100년 이상 투자해도 괜찮다. S&P 500 지수가 보이는 복리지수 움직임입니다. 기하급수 성장 곡선이죠. 워렌 버핏은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종합지가지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종합지가지수, 중국, 뭐 인도, 뭐 유럽, 뭐 독일, 프랑스, 뭐 러시아, 뭐 다 있겠죠. 그다음에 뭐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한국 다 있단 말이에요. 일본. 근데 국가별 이 종합주가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다음에 기하급수적 성장 이 곡선의 기울기가 연평균 수익률이죠. 이제 로그 지수로 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기울기, 연평균 수익률, 로그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짜리냐, 2%짜리냐, 3%짜리냐 이게 다르죠. 그래서 채권보다 주식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하급수적 곡선이 더 크게 벌어지죠. 끝에 가서.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기울기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10년 가다가 꼬꾸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20년도 계속 30년도 계속 그 효과를 내야 되죠. 이 효과가 긴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S&P 500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복리로 움직입니다. 역시 기하급수적 성장 곡선이죠. 2000년도에 버블이 붕괴됐지만 결국 그 이후에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면 이런 버블이 붕괴가 와도 그냥 들고 있으면 물론 시간이 20년 이상 걸리지만 원금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나 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식투자 10년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10년만 보면 혹은 어떨 때는 5년만 보면 이거 수익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저는 10년 이상, 20년, 30년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3배수짜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배수짜리가 보통은 보세요. 1980년도에 S&P 500 지수가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한 100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0 중간이 한 120, 100을 좀 넘는데 뭐 100이라고 생각해 보죠. 100에서 지금 40년 됐거든요. 40년 동안 지금 4,432로 올랐잖아요. 그 이제 40배 좀 넘게 올랐죠. 그러면 1배수짜리는 40배 정도 오르는데 4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탁월한 거죠, 복리로.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3배수짜리는 그대로 똑같이 60배 올라가는데 40배 올라가는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거쳐서 나타날 수 있는 복리의 수익률을 3배수짜리는 레버리지 ETF는 10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 그래서 2배수, 3배수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10년만 팔리겠습니까? 계속 상품이 이제 있겠죠. 사람들이 인기를 있으면. 그러면 그게 10년, 이게 20년 가면 계속 거기서 다시 예를 들면 10년 동안 60배 올라간 거에서 다시 그걸 원점을 잡고 다시 그 이후에 10년 동안 60배, 또 60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가면 굉장히 폭발적인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3배수짜리로 추정하는 상품의 가장 강력한 특성이에요. 물론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20년 후에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MDD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제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3배수짜리가 나왔으면 앞으로도 나와요. 만약에 예를 들면 A라는 데가 3배수 상품이 10년 팔다가 얘가 없어졌다.
상관없어요. 없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뭐 없어진다고 해서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장을 폐지할 때 폐지의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에 남아있는 그 금액을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이 A라는 상품이 없어졌지. 삼배수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금융당국에서 이 삼배수자리를 앞으로는 절대로 팔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근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공식화되지 않은 뭐 암호화폐도 막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고 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영의 규칙만 잘 따라가면 얼마든지 만들어 파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앨 일은 없죠. 삼배수 상품 레버리지 ETF 상품 시장 자체를. 대신 이건 주식과 똑같으니까 어떤 주식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상장이 됐다가 회사가 망하면 없어지는 것도 있죠. 상장 폐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삼배수가 없어지면 B라는 삼배수가 나와요. 그럼 그 갈아타면 됩니다. 그건 똑같이 삼배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갈아타면 얼마든지 삼배수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시중에서는 일반 떠도는 이야기로는 삼배수짜리는 MDD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은 뭐 침식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타를 장기에는 적정하지 않고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타를 쳐서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삼배수 투자는 장기로 봤을 때 10년, 20년, 30년 봤을 때 최고의 장점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 S&P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나스닥 복리나 S&P 500 곡선보다는 이것도 한국의 코스피도 이게 복리 움직임을 지수 움직임을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지만 기울기, 즉 연평균, 요게 미국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가 미국의 종합주가지수의 복리 효과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은 계단형이거든요. 대체적으로 20년 정도의 주기로 한 계단씩 올라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주식이 그런 어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전 세계에 있는 종합주가 지수는 가장 높은 것은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개인들의 자산 배분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많고 또 미국의 연금들이 각종 연금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많고 또 뭐 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미국이 전 세계 경제 1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기업도 어떻게 됩니까? 1등 기업 잘 모를 때는 1등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왜 1등 기업에 투자합니까? 이건 간단해요. 동종 업종에서 망할 가능성이 가장 낮으니까. 즉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기니까. 이게 가장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걸 국가 단위, 종합주가 지수는 국가 단위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국가 중에 1등 미국. 그다음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으로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 글로벌 1등. 그래서 미국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종합주가지수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함이 되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 수익률이 당연히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높게 나오는 겁니다. 높게 나오는 거죠. 일시적으로 어떤 나라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수십 년씩 봤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미국이죠. 한국도 복리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낮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기본적으로 삼배수 ETF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워렌 버핏이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뭐 초보 개미 투자자 분들이나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데서 포트폴리오 기본 밸류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뭐 살아있는 투자 세계의 현인이라고 말하는 워렌 버핏 회장이 뭐 얘기한 거니까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ETF 3배수는 S&P 500을 추정하는 3배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리 효과, 지금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 부분, 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은 개념을 정리하시고 이번 첫 번째 강의는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